부는 우리의 뇌에서 나오는 생각의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면 가난한 사람의 뇌와 부자의 뇌가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차이를 넘어서는 방법을 시크릿 브라더가 쓴 돈 버는 뇌, 못 버는 뇌에서 찾아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뇌에는 결정적인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꾸물거리며 고민만 하기. 부자가 되고 싶지만 이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아 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열망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까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뇌에는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일어나서 실행하고 지속해 나갑니다. 부자들은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원칙은 간단합니다. 종잣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을 좋은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내 일꾼으로 만들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부자가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결국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돈 버는 뇌를 갖는다는 것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부자의 마인드를 장착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력도 재능이라는 생각. 노력은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야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니 재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재능의 영역으로 묶어버리면 노력도 타고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변명거리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당신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만듭니다.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어떤 야구 선수가 은퇴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야구하면서 단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단 한 번도 야구를 즐기지 못했다니. 전 농구 국가대표 서장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고요? 완전 뻥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싶어 화가 납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나는 큰 성공 바라지 않고 그냥 즐겁게 살 거야. 돈이 많이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 꿈을 어느 정도 이뤄보겠다 하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천재가 된 순간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이 아닌 재능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재능도 노력이 들어가야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천재들은 결국 노력하는 자에게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알고 있는 천재들이 재능의 천재가 아니라 노력의 천재라고 생각을 바꿔봅시다.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의 진리는 늘 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노력할 건지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될 수는 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재능이 성취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해서 성취까지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취가 반복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럽거나 불안하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인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안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니 내가 가진 신념과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틀린 거라고 부정해버립니다.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책 읽기와 강의 듣기에 앞서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온 생각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간 자신이 쌓아온 자의식의 해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투자도 잘하겠지라든가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이니 주식 공부 조금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 라는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른 분야이고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내가 무시하던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평생 쌓은 좁디 좁은 세계관, 이에 대한 자의식 해체가 없으면 평생 지금 정도로만 살게 됩니다. 거지근성. 거지근성을 버려야 부자가 됩니다. 부자의 뇌에 없는 거지근성이 가난한 사람의 뇌에는 있습니다. 거지근성이라 하면 흔히 공짜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거지근성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노력보다 더 큰 보상을 바라는 심리나 자기 의지 없이 남의 도움에 기대며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거지근성입니다. 대학교 조별 과제의 무임승차자나 월급 루팡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월급 루팡은 월급과 도둑의 대명사인 루팡을 결합시킨 단어입니다.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직원을 가리키는 말로 월급 루팡들은 바쁜 척하기,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기, 자기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등의 행태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 루팡이면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월급 루팡들 속에는 이미 거지근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씨는 노력의 성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한 만큼만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가 복리로 나타납니다. 노력은 복리의 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성과는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곱절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력의 힘을 잘 모릅니다. 딱 남들만큼만 노력하거나 자신의 머리와 능력만 믿고 남들보다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남들만큼 하는 노력은 진정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합니다. 진정한 노력의 성과는 남들보다 더했을 때 나타납니다. 주식에 투자하기로 생각했다면 관심이 가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읽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없이 임장도 다녀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